지난 주말 HLB는 5.75% 상승하며 의미 있는 반등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에서 길쭉한 밑꼬리를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호재 뉴스까지 나와주며 영양가 있는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3월 9일부터 3거래일간 연달아 나온 양봉은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종가는 에너지가 충만한 양봉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추가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상한가 이후 방송을 업로드할 때마다 32,1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해당 구간부터는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의 편차가 큰 역대급 매수 기회이며 견고한 하방 지지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SVB 파산과 크레딧 스위스 위기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월 14일에는 큰 폭의 하락을 겪기도 했으며 이후 대책이 발표되면서 급반등하기도 하였습니다. 3월 14일 패닉에 빠져 투매한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은행의 파산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어디까지가 팩트인지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언론의 보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양파가 장전 방송과 텔레그램 시황 코멘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허위와 과장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는 일반 투자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증시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HLB를 포함한 모든 섹터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위기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출양파는 SVB 파산 소식이 나왔을 때 SVB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며 일반 은행처럼 타 은행들과의 연결고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기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는 스위스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며 오히려 이런 이유로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크레딧 스위스가 폭락하고 지수 또한 약세를 보인 다음날 스위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급반등하였으며 지수 또한 급등하며 약세를 극복하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자산 규모가 749조 원으로 얼마 전에 파산한 SVB의 3배에 달하는 대형 은행입니다. 게다가 SVB와는 달리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한다면 리먼 브라더스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분석은 제각각이었으며 SVB 파산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고 선정적인 기사도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변별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 위기로 폭락했을 때 회원 전용 방송에서 소개했던 기사입니다. 보시는 기사의 내용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지원 거부로 주가가 폭락했다고 표현한 언론들이 많았었는데 사우디 국영은행은 지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사 인터뷰 요청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지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본 기사의 내용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마치 크레딧 스위스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거부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의 과장된 뉴스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국립은행은 지분법상의 규제를 감안했을 때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얻는 세력들은 과장된 뉴스를 내보내 불안감을 조장하였으며 국내 언론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쓰게 하면서 불안 심리를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 중소형 은행들은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증시는 심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여전히 투심을 위축시키는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HLB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출양파 공개 추천 종목의 1차 목표가였던 37,100원은 막강한 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항 라인이 37,350원으로 살짝 변경되었지만 직전 파동에서 한번 두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력은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추세선을 이어봐도 상승 각도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으며 주봉상으로 보여지는 에너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표면적인 내용은 미국 임상약리학회에서 약물 상호 간 약동학적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5월 NDA 신청을 목표로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차질 없이 NDA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엘레바 부사장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언론의 기사는 허위와 과장도 많기 때문에 호재든 악재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경제에서 NDA 신청 일정이 5월로 확정됐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음날 원위치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경제 기사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인용한 것이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월 신청 예정과 2분기 안에 신청 예정이라는 표현을 병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잠시 흥분했던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 홈페이지에는 언론의 주요 보도사항을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특정 기사에 링크를 걸며 게시판에 노출했다는 것은 해당 기사 내용을 사측이 검증하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며 결국 사측에서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5월 NDA 신청 일정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정 지연이 잦다 보니 사측이 공식 발표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며 이에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개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NDA 신청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매도들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왔기 때문에 2019년 같은 초대형 쇼스퀴즈만큼은 아니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쌓아놓은 공매도 잔고는 5월이 다가올수록 주가 상승의 자양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발표되었습니다. 기술주와 제약바이오주 등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연준의 금리 결정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OMC를 앞두고 진행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 어떤 연준 위원도 통화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크레딧 스위스와 미국 중소은행들이 투심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출양파의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진행하는 장전 시황 방송을 보신다면 이와 같은 주요한 글로벌 시황을 팩트 중심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수급과 공매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개인은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개인은 40만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기관은 5만 6천 주를 순매수하였고 외국인은 33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매도 비중은 18.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간으로 보면 조금씩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매도 포지션을 가늠할 수 있는 대차잔고 금액은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주간으로 보면 상한가 이후로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상한가 이후 급속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추세였는데 지난 한 주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